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펀드라고 불렸던 이른바 사모펀드, 그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았던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바로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그 투자자 중에 한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일제히 모든 신문에 공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 조범동 36살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냐면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웰스 CNT의 최태식 대표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는 바로 이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해서 이 웰스 CNT라는 곳으로 돈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최태식 씨는 들어온 돈이 사실은 누구 돈이다 하는 걸 제대로 몰랐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로 8월 25일,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직전이죠. 이틀 전이죠. 압수수색이 8월 27일 날 들어갔으니까 그 8월 25일 날 이 조범동이라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최태식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때는 이미 조범동이라는 사람은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대략 8월 16일 내지 17일 정도에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출국하고서 한 열흘 조금 안 돼서 이 최태식 씨한테 해외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범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태식 씨한테 조 후보자 측, 그때는 후보자였죠. 조 후보자 측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니 돈이 뭐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난 모른다 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최 대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죠.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자금 흐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장관이나 또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이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그 자금 흐름이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범법행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이건 같이 낙마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거론한 상황입니다. 이 조범동이라는 오촌 조카는 36살이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드러나면 조국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밑에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겁니다. IFM이라는 게 있습니다. IFM이라는 게 2차 전지 업체. 이 2차 전지 업체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들어가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배터리 육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배터리 육성 정책을 펴는데 바로 그 청와대의 아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현직 민정수석이 투자한 코링크 사모펀드가 이 배터리 2차 전지업체나 이런 배터리 업체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투자를 했다 하면은 무슨 일이 되겠느냐. 그 부분을 또 이 조범동이 설명을 합니다. 이 IFM, 그러니까 2차 전지업체가 연결이 돼서 만약에 WFM, 요것도 전지업체입니다. 여기하고 또 투자를 해서 이게 아마 요렇게 해서 우회 상장을 해서 돈을 왕창 챙기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이 코링크까지 합쳐서 다 난리가 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앞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하면서 이게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하고 연결되면 그러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충돌 문제. 그거는 현직 민정수석이 투자한 펀드가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곧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알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 조국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이게 블라인드 펀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조카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카가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나 청문회에서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국 장관은 이 오촌 조카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데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범동 오촌 조카는 이미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릴 경우에 어떻게 발언하도록 돼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조국 장관 모르게 뭐 정경심 교수한테 들었을까요? 아니면 조국 장관 청문회 준비단한테 들었을까요? 조국 장관 본인한테 들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강력한 의심이 들죠. 바로 청문회를 앞두고 9월 2일, 3일 청문회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열리는 거로 돼 있었으니까 앞두고 이 사람들이 말을 맞췄구나. 해외에 있는 조범동이까지 포함시켜서 말을 맞췄구나.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춰서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난 자금으로는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인 조범동은 해외로 도피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투자를 받은 업체인 이 최태식 씨, 웰스 CNT 대표인 최태식 씨는 자기는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라고 증언을 하면,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다고 할지라도 증언을 하면 요거는 완벽하게 정말 조국 장관이 낙마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최태식 씨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외 도피한 조범동은 뭐 지금 그 몇몇 신문에 보면 한 3개월쯤 있다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은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본인이 도피해 있으니까 사모펀드 수사는 지지부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가 되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바로 본인을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 2부나 아니면 수사한 팀 관계자들을 전부 다 인사조치해서 다 흩어놓고, 벌써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흩어놓고 이 상황을 고려한 거 아니겠는가. 3개월이라는 기간은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죠. 바로 법무부의 권오수 차관, 그 다음에 검찰국장이 바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 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번 수사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게 어떻겠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반부패 부장하고 아마 법무차관, 검찰국장,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이면 법무부의 핵심 간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국장은 인사권을 쥐고 있죠. 장관의 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동훈 반부패 부장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확인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을 빼고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하면 지금 서울지검 특수 2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 비슷한, 아마 그런 걸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별수사팀, 그러면 서울지검 특수부에 지금 수사하던 사람들을 일부 빼고 핵심 인사를, 그리고 다른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리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미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법무부 차관, 이 사람들이 사인을 내릴 겁니다. 이 문제는 적당히 그냥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끝내. 그런 의사표시죠. 그런 제안을 했다가 이 제안을 한동훈 부장이, 반부패 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회의 장소에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거절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자, 앞으로 이런 시도, 교묘한 시도, 이게 장관 모르게 진행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 바로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장관 모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왜 총대를 맸을까요? 장관을 위해서? 아니죠. 장관과 이 교감하에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왜 자기 검사직을 걸고서 그걸 총대를 매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이건 바로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뭐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지금 거절당한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수사 방해 행위를 여기서 포기할까요? 조국 장관은 취임식에서 인사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인사권을 통해서 이 수사를 방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막아내야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혼자 이걸 막아낼 힘이 있을까요? 인사권은 장관한테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수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윤석열 탄핵론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있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과 그 다음에 웰스 CNT 최태식 대표, 이 사람들 사이에 나눈 녹취록,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조국 장관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스모킹 건입니다. 이 스모킹 건이 여기 하나만 있었을까요? 조범동이 과연 최태식 씨하고만 통화했을까요? 다른 주요 증인들하고도 아마도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통화를 해서 또 말맞추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말맞추기는 바로 조국 장관과도 말맞추기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점점 본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수사 방해 행위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단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